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지금의 거래 절벽이 대선까지 이어질 거래요. 지금 11월이니까 앞으로 3월 달에 대선, 앞으로 4개월은 이런 그 짜증나는 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거래 절벽이 지속될 거라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 뒤통수가 왜 안 보이지? 네, 여기 리모컨이. 네,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거래 절벽 대선까지 간다. 야, 그런데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오늘 뭐 대선 후보 지지율 나왔는데,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그 지지율이 거의 뭐 0.5 차이? 예, 그러니까는 거의 박빙이죠. 예, 제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뭐 지향을 하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거나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거나 이런 거를 둘 중에 하나를 이게 뭐 자료 화면으로 쓰면 한쪽에서는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박비, 뭐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요런 자료를 갖다 쓰면은 양쪽에서 아무 쪽에도 비난을 안 받아요. 근데 아무도 구독을 안 해. 아유, 이건 난감한데. 자, 거래 절벽 대선까지 간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면서 과연 그럴까? 그리고 전문가들 10명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오른대요. 이 거래 절벽은 별거 아니고 이제 결국 오른다. 그러면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자료를 볼게요. 자, 이데일 기사인데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4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뉴스 자료화면, 그 다음에 제 자료화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선까지 간다니까, 일단 대통령 선거가 과연 어땠길래 과거에. 자, 일단 우리나라 196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아파트가 전국에 몇 채가 있는지, 또 서울 아파트는 몇 채가 있는지, 비중은 어떤지, 단독 연립 비중은 어떤지, 이걸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여기서 요 빨간 선은 아파트, 서울 아파트예요. 파란 거는 전국 아파트예요. 전국 아파트가 이게 아마 2020년 말, 그러니까 1년 전 데이터예요. 1년 전 데이터. 올 연말자는 내년에 나오겠죠. 1174만 8천 채래요. 전국 아파트가.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176만 채래요. 그리고 전국 아파트는 전체 주택에서 63%를 차지한대요. 계속 늘죠? 계속. 당연히 1960년대, 70년대에는 아파트 비중이 뭐 0.1% 이렇게 안 되다가 70년 돼서야 3.9% 됐어요. 그러다 이렇게 좀 늘었다가 아파트 비중은 이제 60%를 못 넘고 58%대에서 계속 한 10년 넘게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아파트 비중은 파란색은 계속 59%, 59.9%, 63.1%까지 늘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서울은 더 이상 아파트가 증가하지 못하고 재건축, 즉 아파트 부시고 다시 아파트 짓고 요런 그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는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죠. 최근에 그리고 재개발도 좀 막혔었죠. 그러다가 재개발이 이제 풀리면서 앞으로는 주택이 줄고 아파트가 늘고 그러면서 60%를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국에서는 빈 땅이 많잖아요. 빈 땅에다가 대규모 주택을 지을 때 뭘 짓겠어요? 당연히 아파트를 짓겠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요. 이거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한 70%까지도 가겠는데, 단독주택은 별로 없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의 성향이 약간 사회적인 집단 이런 거에 해서 좀 모여 살기 좋아하잖아요. 단독주택으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는 농촌에서나 있을 수 있지, 중소도시에서는 대부분 모여서 살잖아요. 아파트. 아마 그런 게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일단 뭐 데이터 잘 봤고요. 요런 데이터는 하나씩 다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1960년부터 이런 주택 가격과 아파트 수와 단독주택의 비중 요런 거를 정리해 놓고 그래픽화 시킨 사람은 엘리엇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 나왔습니다. 대통령. 내년 대통령 대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며요. 내년 3월까지. 그리고 취임할 때까지는 5월 달이에요. 그때까지는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은,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정권 교체론자예요. 문재인 정권은 교체되어야 돼요. 다음 대통령도 문재인 대선은 안 돼요. 두 번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교체돼야 되는데
뭐 누구로 교체된다는 거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윤석열로 되든 이재명으로 되든 둘 중에 한 명으로 교체가 돼야 돼. 문재인 대통령은 그만둬야 돼요. 5월 달에 그만두세요. 제 말 듣나 안 듣나 보겠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론자입니다. 껄껄껄. 이건 이 정도면은 아무 쪽에도 역을 안 먹겠죠? 예, 얍삽한. 자, 대통령 보면은요. 아, 이게 또 사라졌어. 또 사라진 게 아니라 제가 PC를 껐다 켰구나. 제가 점심을 멀리 저기 팔당 있는데 도둑게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도둑게장을 먹고 오느라고 제가 PC를 껐다가 키는 바람에 마우스 여기 이제 항상 부팅하면은 다시 켜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도둑게장인데 간장게장보다는 저는 양념게장이 더 맛있어요. 그래갖고 조그만한 통 있잖아요. 항아리같이 생긴 통, 2통 사왔어요. 예, 계속 먹으려고. 내일 점심 때까지 먹으면 돼. 근데 게장은 냉장고에 넣어놔도 2, 3일 지나면 못 먹으니까 항상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팔당대교 넘어가면 오른쪽에 도둑게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길 찾기가 되게 힘들어. 밑으로 가서 뭐 유턴했고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내비로 찍고 가야 돼요. 자, 거기가 하남은 아니에요. 하남은 건너서니까 한강 건너서 팔당에 도둑게장 보세요. 거기 무한리필은 너무 양이 많고 그냥 한 테이블 시키면 돼요. 한 테이블. 한 테이블인가? 한 상 차림 먹으면 둘이서 특히 여기는 바람 피울 때 가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막 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미지 국이잖아요. 부부끼리는 괜찮아. 부부끼리는 얼굴에다가 뭐 빨간 거 묻히고 뭐 그래도 상관없어. 자, 대통령을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5년 연속 대통령 아파트값 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요. 19년 했죠. 19년인데요. 물가를 반영하면 5년 연속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년 오르고 1년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87년부터 볼게요. 87년부터 보면요. 여기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요 파란 선이 대통령이에요. 빨간 거는 서울시장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장이에요. 여기 조순도 보이고 여기 고건 서울시장도 보이고 이명박 시장도 보이고 여기 오세훈 시장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다 돌아가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박원순 시장도 생각나고 다시 오세훈이야. 근데 재밌는 건 오세훈 시장 됐을 때 서울 아파트 폭락했어요. 폭락. 이번에도 또 폭락할까? 재밌는 현상인데 어쨌든 꼭지에 취임한 오세훈 이번에도 꼭지에 취임을 했나? 모르겠어요. 아직 꼭지인지 아닌지 모르죠. 지나봐야 되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을 볼 건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우리의 노태우 대통령 있네요. 노태우 대통령 요게 노태우 대통령 취임이래요. 여기 쫙 보이죠? 집권한 거 나오죠. 집권. 여기서 집권을 했어요. 끝날 때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즉 3년 동안 폭등을 했는데 마지막 2년은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5년 연속 상승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이 올랐죠. 여기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IMF 때 빠지고서 올랐죠. 즉 1 플러스 4예요. 1년 빠지고 4년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른 대통령이 우리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오르긴 올랐는데 올랐다가 빠지면서 끝났죠. 4년 플러스 1이에요. 4 플러스 1. 뭐 이거 2 플러스 1도 아니고 하여튼 4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내내 빠졌어요. 참 운도 없는 대통령이지.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올랐어요. 근데 4년 오르고 나서 1년을 빠지려고 그러니까 퇴임을 했어요. 탄핵. 그러니까 어쨌든 4 플러스 0이에요. 맞죠? 5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상승이죠. 지금 4 플러스 1 중이죠. 4년으로 오른 게 확실한데 마지막 1년은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과연 얘가 아니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올라서 끝날지 4년 오르고 1년 차는 빠질지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내년 5월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35년 동안 역사에서 재임기가 다 5년이잖아요. 5년 재임 기간 중에 5년 연속 오른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말년차는 올랐다 빠지려면은 마이너스 나겠죠? 자, 지금이 11월이죠. 6, 7, 8, 9, 10. 지금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10월 달이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집계된 실거래가 지수는 10월 달이 꼭지로 나와요. 왜? 11월 달에 마이너스 났거든. 지금 마이너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했죠. 그러면 6, 7, 8, 9, 10 5달 플러스예요. 5달 플러스. 나머지 7개월 마이너스면 5년 차는 마이너스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5개월 동안 되게 약하게 올랐잖아요. 거래도 줄면서. 근데 여기서 꺾여가지고 나중에 가속도 붙으면 5년 차는 마이너스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오늘의 주안점이고, 어쨌든 기사를 보면서 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거래 절벽 대선까지 간다. 대선까지? 퇴임까지가 아니고, 그럼 3월까지 간다는 얘기네요. 5월까지는 아니네요. 그럼 3월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4월달, 5월달에 뭐 폭등한다는 얘기야, 폭락한다는 얘기야, 모르겠죠? 동상이몽이래요. 하여튼 급한 매물은 증여로다가 끝냈대요. 그래서 눈치 보기 하고 있다. 공급 부족이 풀리지 않는 한 집값 상승되는 지속할 것이다. 맨날 공급 부족이고 상승 지속이에요. 그리고 전세 시장 불안한 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내놨는데, 2주택자인데. 그러니까 호가는 2억 3억씩 올려놓고서 안 팔려도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자들도 값이 많이 올라서 사기도 주셨고, 또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대출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말하는 게 자의반 타의반 시기를 보고 있다, 주저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딱 이렇죠. 전세수급지수 보조지표 꺾이고요, 매매수급지수는 많이 폭락하고 있어요. 거래는 완전히 몇 년 만에 최저치를 가고 있죠. 즉 현재의 거래 안 되는 매매 공백 상태, 호가 차이 많이 나고 2억 3억 올려놓고 안 팔리면 말고, 이렇게 집주인은 있고, 나 그 가격이면 죽어도 안 사. 그리고 대출도 안 되는데 내가 그 가격에 왜 사? 이렇게 버티는 게는 매수자. 그리고 꼭 그러잖아요. 매수자는 올라갈 것 같은 불안감이 그 요인 한 가지라면, 매도하는 사람은 10가지 100가지의 이유가 있대요. 뭐 애를 결혼시켜야 돼서, 나 이민을 가서, 나 실직을 해서, 나 대출을 갚아야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갖고 이 매물 공백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요, 결국은 매도자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기사를 볼게요. 전문가들 10명인데 좀 보세요. 완만한 상승, 우상향, 오름세. 10명 중에 7, 8명이 전부 상승이래. 보세요. 그걸 갖다 막 거래가 안 되고 힘겨루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항상 그래서 제가,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일시적이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뭐 하락 종목수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맨날 나오는 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요 전문가들. 그래서 지금 요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요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거래가 완전히 안 되는 상태에서 상승률은 계속 떨어지면서 거래는 완전히 죽고 있는 거. 그리고 2년 전 동월비에 상승 폭력이 6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그때 딱 상투가 왔던 게 언제냐? 91년 6개월 연속 전년 동월비가 하락했을 때 상투가 왔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상승률도 엄청 떨어지고 있었고, 거래도 당연히 줄고 있었고, 나중에 3년 연속, 아니면 3년도 넘지, 거의 3년 연속 폭락을 했더라. 91년도에 버블세, 일기 신도시 입주하기 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랑 관련이 있어서 갖고 났어요. 또 다른 뉴스 볼게요. 거래 침체 원인으로는 대출 규제,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이 너무 세다, 양도세도 세고, 그 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 그리고 매도자는 또 팔아봤자 세금으로 다 뜯어가니까 팔 이유가 없다. 그냥 버티겠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전문가들 나옵니다. 고준석, 김인만, 서진영, 고종환 전부 올라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지만이었다. 하지원 동생이 하지만, 넘어갑니다. 자, 거래 주는 거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10월 달에 2,300건, 이번 달에 1,750건으로 나와요. 물론 이걸 한 200~300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가장 최저치, 아마 10년 내 최저치 거래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연중 흐름을 봐도, 6년 동안을 봐도 6, 7월 달에 이 폭등하는 거래가 예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3,900, 4,600밖에 안 되는 완전히 최저 거래가 나오더니, 이제 비수기에 와서는 더 줄어들어갖고 이제 2,000건이 안 돼요. 이제 5,000건 걱정할 게 아니야. 3,000건 걱정할 때가 아니야. 2,000건이 안 된다니까 이제 1,750건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니까, 물론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기사 또 볼게요. 공급 부족, 전세가 불안으로 집값 더 오른다. 하지만 또 나오죠. 하지만 뭐 전지현상을 볼 수 없다.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윤지혜, 이은영 뻔하죠? 윤지혜 부동산 114,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부 건설사나 부동산 업체의 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불안한 거는 전세시장도 불안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자산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회장님 앞으로 아파트가 폭락할 것 같으니까 100채 있는 거 한 95채 파시죠. 이 얘기 못 한다고요. 그냥 좀만 기다리면 더 오를 거예요. 이거라고. 너 드디어 심교원 나왔다. 대빵. 이 폭등론자의 뭐랄까 교주 심교원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이 올라야지 토지도 오르고 건물도 오르고 다 올라야지 수강생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MT 회비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발전기금, 학교 발전기금도 많이 내고. 심교원 교수는 건대에서 입지가 높아지면서 론을 할 수가 있는, 입지가 부동산이 살려주는 거다. 그리고 보세요, 뭐 항상 말을 말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심교원 교수,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다른 것 중에서도 내년에 상당수 주택에서 임대차법 규제가 사라지면서 전세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마음대로 1,000억을 올릴까? 이거 말하는 게 이래. 항상 최근에 계속 언론을 보면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간질 시키는 거, 이간질. 그다음에 아니면 염장질. 무주택 할 때, 너가 무주택이다, 너는 루저야, 너 인생 패배자야, 너 집이 없어서 그래, 너 빨리 사, 지금이라도 사, 이런 식이라니까. 항상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밖에 없어. 너 지금 5억에 전세 들은 거 나중에 20억 30억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 너 빨리 지금 사. 한 3억 더 주고라도 사. 이거라니까요. 매매 자극을 자극할 수 있다고. 꼭 우려했다. 이거 보세요. 우려했다는 거는 걱정해 주잖아요. 이거는 뭐랄까, 악마의 눈물이 아니 악어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 잡아 먹으면서도 난 너가 불쌍해. 그러면서 우적우적 먹는 거, 그 악어의 눈물. 무주택자들을 갖다가 약 올리면서 막 우롱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언론에 나와서는 참 걱정이다, 아파트가 올라서.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사장님 건물 얼마나 올랐어요? 다음번 2학기도 수강하실 거죠? 자제분도 좀 보내세요. 발전기금 한 1억 정도 내시고. 이런 식이라니까. 심교원 교수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신모 교수라. 그분 세신자 써, 세신. 신모 교수가 있는데, 심교원 교수는 안 그래. 심교원 교수는 얼마나 착한데, 머리도 하얘갖고 얼굴 동글동글해갖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약 올리고. 다만 꼭 그런다. 그러나 한 다음에 좀 미안했는지 꼭 다만이란 게 나와요. 이것만은 아니다. 이거 함영진, 이동원 나와가지고요. 아마 보합권, 다만 이래서 보합권이다. 또 그 대신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양극화가 될 것이다. 심하대. 이거는 어느 거야, 한쪽으로 엄청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동원, 이 사람 처음 보는데 하여튼 이 사람도 또 부동산 자문센터장이네. 자, 자료 보면, 자 보세요. 입주 물량 제가 몇 번 방송하지만, 과거에 91년 5월달에 상투 칠 때, 2006년 11월 7년 초 이제 버블 때문에 상투 칠 때 입주 물량이 역대 그 근처에서 최저치라니까. 그 근처에서 최저치라니까. 근데 지금이 최전치야. 그러니까 상투 치기 좋은 날씨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저도 이런 거 좀 써먹을까? 예. 다음 차트 볼게요. 자, 그다음 전세값이 막 올라가죠. 근데 요 파란 부분 있죠. 이게 역전세난 난 거거든요. 역전세난은 언제 나냐면요. 보세요. 입주 물량이 바닥치고 막 증가해갖고 증가한 지 한 1, 2년 정도 텀을 두고 전세값이 급락을 해. 왜?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전세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도 3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순간적으로 늘었죠. 그러니까는 전세값이 떨어지다가 역전세난 나죠. 그 다음에 이때 이거 뭐예요?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잖아. 2008년도 2009년도에 역전세난 났다니까. 그 다음에 헬리오 고덕 입주할 때 송파 서초 이쪽에 역전세난 난 거 기억하시죠?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진짜 나중에야 뭐 2년 지나서는 엄청 올랐지만, 2년 입주할 때는 전세값이 막 5억 막 이랬다고. 전세값이 나중에 7억 8억 9억 올라가서 그렇지. 이해가시죠? 근데 이 역전세난 나기 전에 전세값이요 급등을 해요. 한 번씩 급등을 해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2, 3년 있다가 역전세난 나고, 급등을 한 다음에 역전세난 나고. 다시 볼게요. 보세요. 이게 분홍색, 주황색이 전세값이거든요. 전세 시가총액 지수예요. 제가 만든 거. 그 대신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엄청 센 놈들이에요. 보세요. 전세값이 급등을 하죠. 사상 최고치야. 그러고 나서 역전세난 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전세값이 또 폭등을 하죠. 그 다음에 2년, 4년 있다가 또 폭락을 하죠. 역전세난 나죠. 그 다음에 또 전세값도 폭등하죠. 그러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역전세난 나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오르니까는 역세권 날라다 말았어. 이것도 아파트 몇 군데에서는 아마 역세권 났을 거예요. 1994년인데도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이때도 엄청 오르고 나서 이때는 좀 길었네. 4년 있다가 역전세 났네요. 이때는 입주 물량이 폭발했어요. 저기 헬리오시티 고덕. 근데 지금 전세값이 엄청 올라가죠. 그러면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또 역전세 나겠네. 그쵸? 이 정도 역전세 날 것 같잖아요. 사이클을 봐도 이렇게 이 정도 2023년도 2024년도 빠르면 2023년도부터 한 2년 있다가부터 역전세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세값 비싸게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들어간 사람들 그거 나중에 돈 돌려받으려면 그 보증보험 다 드러나야 돼요. 그 주인이 뺏어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질 줄 몰랐지. 자기 돈 그 돈 어디 써버렸는데 나는 다음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돈 받아서 너 나가는 돈 줄라 그랬지.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맞아요. 나쁜 사람 아닌데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바뀌는 걸 어떻게 우리나라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역전세가 났다니까. 꼭 사인 곡선처럼. 근데 2023년도 4년도에 역전세 나기 딱 좋은 날씨 아니에요? 왜? 지금 전세값이 폭등했잖아요. 꼭 폭등하고 나서 2, 3년 있다가 역전세가 났다니까. 그렇잖아요. 워낙 비싸게 전세를 받아놨으니까. 근데 그 비싸게 받은 전세 돈을 그대로 통장에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걸로 어디서 투자를 했거나 어디서 썼단 말이에요. 왜? 다음번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5억짜리를 7억으로 올렸어. 그러면 그 다음 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7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억 받아갖고 이사간 사람한테 7억 내주면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또 세입자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 문제는 뭐냐면 주위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전세값이 하락하고 매매값이 하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7억을 받았는데 이렇게 6억으로 떨어졌어. 그래도 1억 높은 거죠. 몇 년 전에 비하면. 근데 문제는 비싸게 받은 7억 그 사람한테 내줄 돈이 모자라니까 내가 1억을 어디서 또 생빚을 또 내와야든지 아니면 막판에 가서 집도 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요런 자료는 진짜 어느 누구도 뇌피셜로 경험담으로 뉴스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과관계라든지 딱 설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 심교훈 교수도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동글동글 얼굴로 흰머리 소년이면서 그렇게 하지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 갖고 안 해요. 열 사람 나왔네. 자, 보면 지금 상황이 지금 8년 7개월째 올랐거든요. 이때가 8년 5개월째 올랐어요. 이때는 4년 올랐어요. 이때 이 고점 패턴을 잠깐만 보면요. 짠 보면요. 지금 8년 7개월째 올랐죠. 21년 10월달이 현재로선 상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고점이에요. 왜? 11월에 좀 꺾이고 있으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랑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2006년 11월 이때가 8년 5개월 걸렸거든요. 그리고 패턴도 1, 2, 3, 4, 5 이거랑 1, 2, 3, 4, 5도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얼마나 더 늘어질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위험하다고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버블세븐 무너질 때 40%씩 빠진 거 알죠? 은마, 목동아파트, 렉스, 용인수지는 60% 빠지고. 물론 이때는 버블세븐에 좀 과도한 현상이 있었지만 이때는 노도강은 못 올랐다. 이 노도강 이때 4년 동안 못 오르다가 나중에 올라가지고 거꾸로 갔지. 버블세븐 무너질 때 노도강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도강이나 강남 3구나 뭐나 다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져요. 도망갈 길이 없어. 그때는 노도강으로 도망갔으면 돼. 성북구로 도망갔어도 돼. 왜? 얘 빠질 때 얘는 더블 났거든.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빠져야 돼. 다 같이. 그러면 손해도 이익도 아니야. 왜? 나 떨어진 가격에 팔아가지고 떨어진 아파트 사면은 나 손해 아니야.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대1 기사인데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매물 절벽, 매수 절벽, 거래 절벽, 대선까지 간다. 내년 3월까지. 근데 하필이면 또 오늘 윤석열, 이재명 두 명의 그 막상막하인 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이 확 80%고 이재명이 10%다 그러면은 윤석열 확실하니까는 재건축 막 더 올려 막 다 풀어준다니까. 아니면 윤석열은 10%인데 이재명이 80%야. 야, 그러면 부동산 죽었다. 다 뭐 국토 보유세든지 뭐든지 뭐 종부세는 더 세게 할 거고 양도세는 더 중중가 시킬 거고 막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팔자 이럴 텐데 이건 지금 윤석열이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재명이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뭐 내가 볼 땐 당분간은 엎치락뒤치락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두 사람한테 다 축복을 주는 거예요. 윤석열, 이재명 두 분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님도 보호하실 거고 예수님도 보호하실 거고 부처님도 알라신도 다 아마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 다 좋은 성적을 내서 두 분 다 대통령이길 바래요. 마리아 방구야. 나 옛날에 제가 대학교
그 면접 보러 대기 중인데 선배들이라고 와가지고 커피 나눠주면서 하는 게, 여기 모이신 분 그 후배들 전부 합격하셔가지고 우리 내년에는 같이 MT 가요. 어휴, 선배란 그땐 연이었다. 근데 되게 이뻤어. 제가 그 지원했던 데는 여자가 이렇게 많어. 난 이대인 줄 알았어, 난. 일단 갖고 막, 저 누나랑 같이 내년에 MT 가고, 전 누나 이제 서클이나 이거 해갖고 가야지. 그랬는데 말이 방구야. 다 합격하래.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는지 말 안 해. 1000대 1이었어, 1000대 1. 무슨 뭐 분양 뭐 이것도 아니고.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고 재미있었죠? 이거 정치적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누르고 음악 들고. 네, 저는 또 계속 뉴스 좀 올해 또 나갔다 와서 오늘도 올해라서 좀 바쁜 일 좀 처리하고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